오늘은 말 그대로 인간 말종처럼 느껴지는 사람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속으로 부들부들 떨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참아내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화를 내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냥 참자니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정말 딜레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더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어쩌면 이 방법들이 당신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 당신을 지켜낼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고수들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상대의 수준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만큼 에너지가 쭉쭉 빨리는 순간도 없을 거예요. 논리도 없고 배려심도 찾아볼 수 없는데 오직 자신의 감정만 내세우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자괴감마저 들곤 하죠. 화를 내면 그 사람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참자니 내가 너무 만만해 보일까봐 걱정되고 이 감정의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모습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고수는 절대 이 싸움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저급한 언행을 일삼아도 고수는 자신의 내면의 품격을 결코 낮추지 않아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욕은 상대가 아니라 그 감정에 반응하는 내가 완성시킨다. 이 말처럼 고수는 상대방의 비열함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비열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단단한 중심과 품격을 지켜냅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송두리째 무너뜨리지 않도록 고수는 자신의 내면에 의식적인 거리를 둡니다. 그 사람의 공격적인 언행을 나를 향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건 저 사람 안에 존재하는 문제, 즉 저 사람의 한계구나 하고 해석하는 거죠. 고수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폭력의 감정으로 맞서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품격 있는 태도로 응수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결코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의 품위를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에요. 만약 지금 당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면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문제는 당신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앞에 선 그 사람의 한계일 수 있다는 것을요.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상대방이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고귀한 품성까지 그 흙탕물에 던져버리지 말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당신이 끌려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충분히 단호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도 건강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누구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나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의 낮은 수준에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자꾸만 내맡기고 있나요? 진정한 고수는 상대를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스스로의 품격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낼 뿐이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즉 미움 앞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정의 강렬한 자극에 너무나 쉽게 휘둘리곤 하잖아요. 모욕적인 말, 불공평한 대우, 뻔뻔스러운 행동 이런 것들이 단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 낯설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고수는 감정에 무작정 휩쓸려가는 대신 그 감정을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지켜보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불쾌함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동양 철학의 노자는 흐르되 휘말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지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쉽게 휘청이지 않는 존재. 고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소리를 지른다 해도 고수는 같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얕은 술수로 나를 흔들려 한다 해도 그 깊이에 쉽게 빠지지 않고 자신의 단단한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응대하죠. 우리의 감정은 대체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만큼 크게 흔들립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은 사실 내가 그에게 기대했던 특정한 모습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고수는 이런 기대를 아예 거두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러든 말든 나는 나로 온전히 존재할 거예요. 이 말에는 분노나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지 않아요. 오직 흔들림 없는 단호함만이 존재할 뿐이죠. 칸트는 인간을 단순히 어떤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때로는 상대방이 인간답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조차도 나의 고귀한 기준은 결코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모욕적이든 얼마나 뻔뻔하든 그를 당신의 평온함을 흐트러뜨리는 이유로 만들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당신은 분명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요. 감정은 언젠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보여준 태도는 영원히 남아요. 침묵, 절제, 그리고 단호함. 이것들은 언젠가 당신 스스로를 굳건히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가장 쉽게 흔들리고 있나요? 그리고 그 흔들림 뒤에 얼마나 자주 후회하고 있나요? 세 번째 이야기, 불쾌함을 지혜로 바꾸는 사람의 내면 전략입니다. 사람이 주는 불쾌함은 단순한 기분 나쁨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감정은 우리의 하루를 망치고 때로는 한 사람을 오랫동안 미워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기에 고수는 그 불쾌한 감정을 무조건 참는 것으로만 처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섬세하고 깊이 있게 그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불쾌함이 올라올 때 고수는 그 감정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내밀한 욕망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왜 이 사람에게 유독 내가 휘둘리는 걸까? 이러한 물음은 상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야 할 이유, 방식, 대상까지 모두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화를 내는 것보다 자신의 화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언행이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크지 않다면 그것은 사실 당신 안에 이미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고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불쾌함을 거울처럼 삼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약한 고리를 찾아냅니다.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나 깊이 꽂혔을까? 왜 나는 이런 사람에게 유독 끌렸을까? 이러한 물음 속에서 관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지도를 그려주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불쾌함은 일종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내 자존감이 어디쯤 흔들렸는지, 내 기대와 현실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알려주는 신호인 셈이죠. 그것을 단순히 감정으로 흘려보낼지 아니면 깊은 성찰로 끌어올릴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수는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통찰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사람에 대한 자신만의 내성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감정에 덜 흔들리고 사람에 덜 휘둘리는 방법은 단순히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민하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자꾸만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는 아마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다는 귀한 신호일지도 몰라요. 네 번째 이야기,
벽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즉 거리두기가 아닌 경계두기의 기술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치는 순간은 대부분 자신의 경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줬을 때 찾아옵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내 따뜻한 마음을, 내 한정된 에너지를 끝없이 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거절하는 것을 죄책감으로 배우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무정함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으면서도 애써 버티죠. 괜찮은 척, 모든 것을 이해하는 척. 그러다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고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릅니다. 그는 관계에 건강한 벽을 쌓을 줄 압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열어두는 법을 아는 것이죠.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보다 오래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늘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유연함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가 망가지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고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가두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늘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고 자신의 속도를 늦추고 말 한마디까지 조심스레 신경 쓰는 관계라면 그것은 더 이상 소중한 인연이 아니라 막대한 에너지 소모입니다. 고수는 경계를 지키면서도 결코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깊은 자기 존중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온도입니다. 그 사람은 불쑥 다가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훔쳐가려 할지라도 고수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선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괜찮습니다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선이 명확해질수록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나요? 그 허용이 진정으로 당신을 지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당신을 갉아먹는 것인지 한 번쯤 깊이 물어보세요. 벽이 있어야만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으니까요. 5번째 이야기,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 사람. 즉 판단보다 포기가 더 빠른 고수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이해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수는 그 귀한 시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인정을 합니다. 이해라는 것은 상대방이 가진 세계를 알아가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세계가 이미 굳게 닫혀 있다면 그 문을 억지로 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당신의 말이 아무리 진심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진심은 자꾸만 부서지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을 억지로 바꾸려는 욕망 자체가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스스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수는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포기를 선택합니다. 그 포기는 결코 냉소적이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나를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조용하고도 단호한 결단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인식 너머에 있는 문제이니까요. 고수는 자신의 소중한 자존감을 상대방의 인식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돌아서는 순간 그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은 것이랍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아직 당신을 온전히 볼 만큼의 넓은 시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끝없이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여섯 번째 이야기. 인정 욕구를 거두는 사람. 즉, 무시당해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가장 아픈 감정은 분노보다도 무시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존재를 투명하게 대하거나 우리의 말을 흘려듣는 태도,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인정받고 싶어지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도 여기에 함께 있어. 그렇게 애써 증명하려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평가에 스스로를 내맡긴 셈이 됩니다. 하지만 고수는 그 위험한 게임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굳이 설명하지도 억지로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아요. 무시당했을 때일수록 더 조용하게, 더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섭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를 평가하는 자에게 굳이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그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려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하면 할수록 그는 당신을 더욱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고수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작고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작아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놓아버리는 행위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시야의 한계예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과감히 거두는 순간 당신은 오히려 더욱 뚜렷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눈빛에는 억울함도 서러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고 있나요? 일곱 번째 이야기. 미련을 끝낼 줄 아는 사람. 즉, 기대를 거두는 순간 시작되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대한 기대잖아요. 언젠가는 바뀔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반복되는 상처를 억지로 견디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인 나 자신입니다. 고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과감히 멈춥니다. 그는 미련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지금 눈앞에 드러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를 선택하죠. 사람은 본래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말은 바뀔 수 있어도 습관은 결국 드러나고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수는 그 반복되는 패턴을 정확히 읽어내고 고통의 고리를 먼저 과감히 끊어냅니다. 노자는 잡고 있는 손을 놓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 손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이유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과거 상처에 대한 보상 심리일 수 있다는 걸 고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기대를 과감히 거둡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굳건히 지켜내는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당신도 지금 누군가에게 미련을 두고 있나요? 그 미련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감정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과거에 받고 싶었던 인정인지 한 번쯤 깊이 구분해 보세요. 고수는 이해받지 못한 채 떠나간 사람을 억지로 다시 돌려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별을 애써 아름답게 포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감정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기대를 과감히 거두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이 더 나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감정은 흘려보내는 사람. 즉, 내 탓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누군가의 날, 선말, 이유 없는 냉대, 갑작스러운 외면 앞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질문은 때로 건강한 성찰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감정의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그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필요 없는 책임을 굳이 짊어지지 않죠. 그는 감정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감정은 우리에게 던져진 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돌을 주워 내 안에 쌓아둘 것인지 아니면 가볍게 옆으로 밀어낼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쁜 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졌다면 그것은 그의 감정 처리 방식일 뿐, 당신이 감내해야 할 인격에 대한 평가가 결코 아닙니다. 고수는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이 말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강력한 자기 보호입니다. 모든 감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되니까요. 고수는 필요할 때 조용히 돌아서는 법을 압니다. 싸우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건강한 거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한 조용하고도 정확한 경계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기분을 대신 감당하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툭 던진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가요? 그 감정의 진정한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 자신의 단단한 내면입니다. 9번째 이야기, 말로 이기려 하지 않는 사람. 즉, 진정한 고수는 대화로 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 부당하게 오해받았을 때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지잖아요.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 입장을 납득시키고 쌓인 감정을 해소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고수는 그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법을 정확히 압니다. 그는 이미 닫힌 귀에는 자신의 진심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듣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만 비로소 진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말로 이기려 하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진심을 꺼내도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에너지 소모일 뿐이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실은 설득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고수는 말보다는 자신의 태도로 답합니다. 그는 굳이 설득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보여줍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고수는 결코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함을 지른다 해도 그 소리에 결코 말려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크기보다 깊이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수는 상대방을 이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끝까지 조용함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에는 비겁함도 회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호한 자기 존중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말로 자신의 감정을 풀지 않습니다. 그는 필요 없는 대화에는 침묵으로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말로 이기려 애쓰고 있나요? 자, 어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나마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자존감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려 당신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나눈 지혜로운 방법들을 통해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보물이니까요. 당신의 평온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힘든 친구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